자, 실전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회차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야. 36번부터 39번에 해당하는 간접쓰기 파트를 좀 정복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문제 유형을 나누면 36, 37이 순서 배열이고 그 다음에 38과 39가 문장 삽입 아니겠습니까? 푸는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문제마다 좀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접목해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 보니까 첫 번째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일단은 봐봐. 우리가 이렇게 명사가 있어.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고 관계대명사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구문적인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온다. 뭐 이런 건데 해석하실 때 여기까지 해석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지우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도 80% 이상은 해석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니까 관계대명사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갖다가 대신 받거든. 그러면 해석할 때도 얘를 갖다가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이 명사를 전치사 뒤에 넣어가지고 무슨 명구, 전명구 형태로 해석을 한 상태에서 전명구로 해석을 한 상태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명구화 시켜. 되십니까? 전명구화 시켜서 이거를 전치사의 해석에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혹은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다가 그 정도만 붙이면 조금 더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그 전명구 여기는 뭐야? 바이지. 그러면 얘가 뭐야? 미안해. 오쉣. 미안해. 그 얘를 옮기니까 명사에 의해서가 되겠죠. 명사에 의해서. 요게 하나의 전명구 해석이지. 맞니? in이었으면 그 명사 안에서, at이었으면 그 명사에서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또 from이었으면 그 명사로부터, about이었으면 그 명사의 대해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다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정도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허. 두 번째. pose는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제기하다의 뜻이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다. 세 번째. come up with고요. 봐봐.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이거는 생각하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해내다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떠올리다가 되어 됐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얌기한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문장 볼게. So far, 지금까지인데 부사 표현이고 지금까지 pathway는 어떤 길, 경로가 되겠지. 그런데 그 경로에 의해서 이 말이야. 경로인데 그 경로에 의해서 cancerous cells면 암세포가 되겠죠. 암세포가 spread, 퍼져나가는 그 경로야 됐습니까? 경로인데 그 경로에 의해서 by the pathway 있으니까 경로들에 의해서 암세포들이 퍼져나가는 그 경로가 have not been 아직 뭐 하지 않았냐면 exactly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되십니까? exactly는 정확하게니까 posing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기하면서 great difficulties 엄청난 어려움들을 제기한다 이 뜻이 되겠죠. 오, 컴마 ing는 뭐뭐 하면서 혹은 그리고 뭐뭐 한다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무슨 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니까 과학자들이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come up with 생각해내는데 무엇을? 약을 생각해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야? 효과적으로 싸우는 거야.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그들의 즉 암세포들의 확산과 싸울 수 있는 약들을 생각해내는데 누가? 과학자들이 생각해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제기한다 혹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지금까지 경로들이야. 그 경로들에 의해서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그 경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기합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을 과학자들이 생각해내는데 무엇을? 약을. 어떤 약이야? 효과적으로 그들의 확산에 싸우는 약이죠. 됐습니까? 어렵죠? 가볼게요. 문제풀이로 갈 건데 잠깐만요. 봅시다. 일단은 봐봐. 순서 배열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엄청 당연한 말인데 어쨌든 간 이어지는 말끼리 붙는 거니까 같은 말 혹은 같은 소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해석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보통 푼단 말이야. 맞는데 그거에서 한 차원 더 높이 가서 여기에서 암세포 얘기를 했으니까 A, B는 암세포 얘기가 아니야. 그럼 근데 C에서 암세포 얘기가 있어. 그럼 암세포로 가는 거야. C로. 됐습니까? 같은 말과 같은 소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해석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석상으로만 갔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말한 소재가 뭐였지? 를 생각해가지고 그 소재와 가장 연결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감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같은 말과 같은 소재를 연결시킨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해석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쉬운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게 잘 안 풀리고 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봐봐. 야, 명시적인 단서인데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치 명사야. 그러면 그러한 명사니까 앞에 그 명사가 있어야 서치 명사를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서치 명사를 보는 순간 앞에 그 명사가 없으면 얘는 붙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조금 더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쉬운 힌트기는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시어가 있고 they인데 앞에 복수명사가 없어. 이 they를 지칭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요 앞문장과 얘는 붙지 않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소거를 하거나 붙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야. 순서 배열을 풀 때는 물론 얘가 쉬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큰 틀은 뭐냐면 어쨌든 간 같은 말과 소재를 붙이는 것이다.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아 그게 그 말이구나를 문제 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찍는 거니까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통해서 흐름이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시어와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나 그런 것들을 받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가장 페이탈 하면은 치명적인 측면인데 암의 치명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것의 암의 능력입니다. 퍼지는 능력이야. 암세포가 처음에 그룹지역 그래가지고 형성합니다. 프라이머리 최초의 튜머 종양을 형성합니다. 잘 보세요. 소재가 뭡니까? 암세포. 특성이 뭐야? 퍼지는 거.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종양을 형성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과 가장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을 붙이시면 돼요. 됐습니까? 소재가 일치하고 A 가볼게요. 지금까지 경로인데 암세포가 퍼지는 경로, 그 경로에 의해서 암세포가 펴지는 경로는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 아니야. 이어져 안 이어져? X야 세모야.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 암세포가 퍼지는 얘기를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세포가 처음에 그룹지어서 종양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우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세모로 가는 거야. B 가겠습니다. 리서치 팀인데요. 코리아 닥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진 리서치 팀에 따르면 메커니즘이 있대요. 어떻게 암세포가 퍼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것에 브레이크트루 하면은 뭔가 발전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걸 도와줄 수 있대요. 변화하는 암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치를 취해주는데 어떤 치료의 발견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X야 세모야.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뭡니까? X야 세모야. 세모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 가볼게요. After tumor is formed, 종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잠깐만 단어부터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종양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세포들이 break off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튜머로부터 그 다음에 metastasia 뭔지 몰라요. 다른 몸의 뭐 이렇게 other part 다른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겠죠. 전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다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는 한데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퍼지는 게 문제야, 암세포가. 처음에 그룹을 지어. 그런 다음에 초기의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종양을 형성된 다음에 이 말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C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얘네가 세모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세포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후에 라고 이어지니까 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 알겠습니까? 소재가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A, B, C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가 없으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같은 말과 같은 소재, 가장 비슷한 말을 연결시키니까 C로밖에 갈 수가 없구나를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읽으시면 돼요. 아, 종양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가 분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파트로 전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잘 보세요. 지금까지 그 경로가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다. 여기는 어떤 코리아 닥터에 의해서 한 연구팀이 뭐 이런 것들을 밝혔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A야 B야. 여기도 소재가 있죠. 봐보세요. 제시문은 문제점이야 해결책이야? 문제점. A는 문제야 해결책이야? 누가 봐도 문제. 그래요. 여기는 프로블럼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문제야 아니면 해결책이야? 하나, 둘, 셋.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암세포가 쪼개져가지고 전이시키는데 여기는요. 이 발전이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갖다가 만드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다지 않습니까? 얘는 뭐야? 해결책 아닙니까? 그러면 소재를 보세요. 당연히 문제는 문제끼리 엮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C에서 A로 가야 돼? C에서 B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C에서 A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만 보면은 C에서 B로 가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단 말이야. 특히나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명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 계속해서 같은 말, 같은 소재가 무엇일까? 암세포의 확산과 그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문제는 문제끼리 같은 소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연결되어야 되며 그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오는 게 맞겠다. 상식적으로도요. 문제 나왔다가 해결책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C, A, B로 가는 게 맞겠다. 끝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푸는 원리를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멋있는 척 하면서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은 뭐다? 같은 말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같은 소재, 그 소재가 리얼 그 글에 있는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지만 흐름일 수도 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제점 문제점 해결책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져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야. 37번인데요. 갈게요. 36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봐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이 관계라는 것이 뜻한 게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관계시켜주는 것이니까 요거를 조금 쉽게 그냥 우리가 아는 and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which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가지고 그 경로에 의해서 아니었어. 그러니까 which나 who나 whom 대시하는 역할은 대명사인데 뒤에 지도 문장을 끌고 와서 문장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것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and 플러스 it, and 플러스 them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I have a friend who is kind야. 난 친절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who가 관계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and, 그 다음에 he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그냥 who로 하나 퉁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플러스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가지고 쓰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관계대명사의 의미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맞는데 그 전반적인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얘는 접속사의 기능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같이 한다야. 그러니까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of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지. 언더스탠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꼴을 좀 봐봐. 주어 동사가 있어. 문장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many of가 이렇게 있고요. many of가 있고 which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동사가 있잖아. 그럼 문장은 몇 개야? 두 개야. 왜냐면 동사가 두 개니까 하나, 두 개 아닙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야? 얘란 말이지. 얘는 and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받을 거니까 it 아니면 them이겠지. 목적격이니까 전치사 뒤에. 요 역할이야. 근데 이거를 얘가 그냥 하나로 퉁쳐서 which로 보이는 것 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됐어? 여기까지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를 붙여야겠죠. 왜? and를 지금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which가 하는 역할이 and 플러스 it이나 and 플러스 them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혹은 그것이나 그것들 many of which 그것들 중 많은 것이지.
중 많은 것이 아우 동사한다. 이렇게 칸을 넘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그것들 중 여기 위치에 있는 명사들 중 많은 것이 동사한다. 이렇게 가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duplicate는 복제한다 이 뜻입니다. 복제한다. 복사한다. 우리가 due라고 하는 게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업체 이름 뭐야? 결혼의 duo 아니겠습니까? due가 두 개라는 의미야. 그래서 두 개로 만들다, 복제하다, 복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되시죠. 지워. 문장 보겠습니다. 안녕.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의 이 연결사가 될 것이고 at this very point 하면은 very가 명사 앞에 있을 때는 바로 그런 뜻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정도 느낌이죠. this very point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세포 여기 세포네. 당신의 세포가 quietly 조용하게 obeying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적인 overload는 로드가 이제 짐인데 오버니까 많이 오는 거죠. 짐이 과부하가 됩니다. 유전적인 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이 천천히 그리고 methodically 하면 체계적으로 재조직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그리고 분화시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위치가 받는 게 뭐야? 분리시키면 여기에 and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들을 재조직화시키는 것이고 분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얘가 받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뭐요? 그죠? 세포가 되겠지. 당신의 세포들 중 많은 것들이 뭐 합니까? 천천히 그리고 어디까지야? 체계적으로 재조직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그리고 reorganizing과 병렬되는 게 dividing 되겠죠. 그러니까 divide가 나누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 생물적 용어로 분화합니다.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됐습니까? combine 뭐뭐 하면서 duplicating 복제하면서 분화시키는 거니까 복제하겠죠. 그들 스스로를요 ever so precisely 하면 무슨 말이야? precisely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ever는 강조고요. 매우 정확하게 그들 스스로를 분화시키면서요. in their 그들의 어디에서 end는 끝나는 건데 on end니까 끊이지 않는 페이지엔치 하면은 가장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가면 쓰고 이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비유적 표현이고요. 아무튼 그들의 끊이지 않는 가장 행렬 속에서 뭐 할 때까지 그 날까지 그날이 언제냐면 그 가장 행렬이 모두 끝나는 멈추는 그날까지 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분화시킨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요거를 보실 때 관계대명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다.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주어질 텐데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which가 하는 것이고 해석할 때는 and를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이 which가 받는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특정 지어줘서 그거에 맞게 해석하시면 된다. 지금은 many of which니까 그리고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인데 그것들에 해당하는 게 your cells니까 당신의 세포들 중에 많은 것이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하며 계속해서 분화한다. 그들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정확하게 끊이지 않는 가장 행렬 속에서 그날까지 그 행렬이 모두 멈추게 되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끝이야. 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역시 똑같은 컨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풀 수 있다고요. 가볼게요. 첫 번째 뭐다? 가장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같은 소재의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땡큐고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this, such, this, that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they 이런 것들 가볼게요. You are not the same person. 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You were a few years ago. 너가 너의 몇 년 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야. 반복, 방종.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 a few seconds ago. 네가 몇 초 전에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이야. 너는 몇 초 전에 너와 다르고 몇 년 전에 너와도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A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 순간에 잠깐만요. 여기는 nonetheless라는 뭐가 있고 연결사, 명시적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moment야.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 순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앞에 이 순간이라는 게 있나? 보세요. 이 순간이 뭐야? 몇 초 전인가? 언제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큰 힌트가 잘 안 되는 거야 느낌이.
일단 흐름이 바뀌는 넌덜리스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세포가 조용히 따릅니다. 유전적인 과부하를 어떻게 소재가? 갑자기 웬 유전적 과부하가 나오지? 그러면서 세모의 느낌보다는 X에 가까운 약간 물음표의 느낌이 가요. 맞냐? B.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것은 구문 inside out 나오는 그 구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이요. 이러한 문장들, 오예, 여기 또 명시적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장들은 뭐야? 문장이 2개 이상이기만 하면 이러한 문장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문장이 2개야. 그래, 얘도 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이 하나지만 and 같은 게 있을 거니까 또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문장이 2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크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읽어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장들이 너무나도 심오해가지고 당신이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어렵다. 너가 이것을 읽고 난 뒤에 똑같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만은 여기서 너가 절대 똑같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에서 무슨 말 합니까? 너는 몇 년 전에 너와 몇 초에 너와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 지금도 뭔가 same person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비슷한 느낌이구나만 느끼시면 돼요. 됐습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C번.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의 손, 바닥 그리고 다른 몸의 부분이 이것이 엄청 마찰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wear cells,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신발이 닳할 때 그 닳아진 낡은 세포를 대체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세포 얘기가 왜 나와? 세포는 오히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세포 얘기 해 안 해? 안 하죠. 너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Not the same person.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 B로. 어렵냐 이거? 쉽잖아. 그래서 띠용 해서 B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럼 B를 다 읽으시면 되겠죠. 당신은 몇 년 전의 당신과 몇 초 전의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앞에 있던 그 문장들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철학적인 얘기여서 너가 이것을, 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야. 아, 연락 어렵다, 그치? 넘어갈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가 이것을 읽으면 당신의 세포가 세포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죽고 증폭시키고 분열해. 당신의 몸은 바뀌거나 소멸합니다. 뭐 할 때? 그것이 적응하려고 할 때, 어떤 세상에 적응하려고 할 때 당신의 몸은 뭐 한다? 변하거나 소멸합니다. 몇몇 세포는 more active, 더욱 액티브해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것보다 다른 것들보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야? 세포들이 이렇게 액티브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C로 가면은 for example이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액티브하다에 대한 것에 대한 그대로 예시니까 똑같은 얘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논덜리스가 가는 순간 몇몇 세포들보다 변화에 있어서 더욱더 활성화된다의 반대말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연결사, 명시적 단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20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답 찍어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 니네가 해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당연시하게 느껴지는 순간 실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 느낌이 드셔야 돼요. 소재를, 말을 일치시키는 연습. 그 다음에 이런 지시적인 단서들을 보고서 뭐 하는 연습?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A로 가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은 언제지? 세포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순간인가? 잘 모르겠어. 가봐 일단은. 이 순간에 당신의 세포들이 조용히 복종해. 어떤 과부하에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것은 천천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조직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잠깐만 여러분들. 무슨 말합니까?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시 조직한대. 그들 스스로를. 그 다음에 분화시켜. 그리고 복제해. 잠깐만 이건 활성화된 거야 아니면 활성화되지 않은 거야? 활성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포들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반대말을 쓰겠다라고 논덜리스를 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구나 라고 느껴져야 됐습니까? C로 가볼까?
예를 들자면이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겠어. 당신의 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몸의 부분들에 있는 거, 이것이 많은 양의 마찰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낡은 세포들을 대체한대요. 세포들이 뭐 하는 거야? 활성화되는 거죠. 반대로 매우 낮은 세포의 턴오버가 뭐야? 바뀌는 율 아니야. 뭐 이직률, 전환율 아니겠습니까? 전환율은 목격됩니다. 그래, 여기선 세포가 활성화되는 얘기. 반대로 활성화가 덜 되면 이 목격되는데 어디에서? 당신의 몸의 나머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덜트, 어른의 스켈레털, 어떤 해골상의 근육, 골격계 근육과 nervous system, 신경계 시스템은요 절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럼 활성화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시를 주면서 손바닥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몸의 어떤 다른 부분들은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 같은 부분들? 스켈레털 머슬 같은 부분들, 신경계 같은 부분들은 뭐 하지 않는다? 대체가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해서? 변화해서 됐습니까? A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은 뭐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대체가 되지 않는 순간에 당신의 세포는 조용히 과부하를 따르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세포들 중 많은 것이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있어. 여기서는 세포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니까 뭘로써? 논덜리스로서 이어지는 게 어색하지가 않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 소재가 일치해야 되고 흐름이 일치해야 된다. 지금은 B라는 것을 A나 C는 세포 얘기를 하지만 B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B로 온 것이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변화에 대해서 활성화된다. 무엇이? 세포들이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C에 있는 것이고, C의 두 번째 문장부터 또 연결사가 나와. 역접의 연결사 온디아도 핸드가 나오면서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논덜리스가 나오면서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상은 명시적인 단서들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 문제라면 풀 수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리는 똑같아요. 뭐라고? 뭐를 한 다음에 같은 말을 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뭐 하면 된다? 그래요.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그것을 10분 활용하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 단서가 없어. 그러면 최대한 소재를 맞춰가지고 비슷한 말끼리 붙인다.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오호. 38번 갈게요. 볼게. variable은 지금부터 문장 삽입이고요. 보시면 요거는 변하기 쉬운,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변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소대 구문인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도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또 있나? 끝이네? 넘어갈게. 가보겠습니다. But 그런데 in the actual 실제 historical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좋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there 뭐가 있냐면 so 동그라미 치시고 많은 복잡하고 변하기 쉬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 다음 컴마는 수식어인데 묶어버려.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뭐에 많은 것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요소, 인적 요소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so 이하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된 것뿐입니다. 괄호에서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복잡한 그리고 변하기 쉬운 요소들이 있어서, 즉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인적 요소에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that 이하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가주어겠죠. 그것은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면 that 투부정사 이하가 사용하는 것이 뭐를 씁니까? ordinary 일반적인 과학적인 개념인데 law 법칙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변수가 많으니까. 인적 요소에 대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적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문장 삽입이야. 두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지문의 정답이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 문장에 있다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야? 얘가 원래 원문은
2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번을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어색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거를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문 내에서 단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절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미상 혹은 흐름상 단절이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흐름이 안 맞아. 여기는 플러스 얘기하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이 다시 갑자기 마이너스야. 이상하잖아. 아니면 A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떠한 아무런 신호도 없이 B 얘기를 갑자기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절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적 단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대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아무리 봐도요 복수명사가 없어. 그러면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 여기가 단절. 얘는 눈으로 보이는 명시적 단절이 되겠죠. 되십니까?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얘를 갖다가 1번부터 해가지고 가장 느낌이 좋은 데에 넣어야지 라고 하시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풀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특히 평가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가시면 아예 출제자의 의도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처음에는 제시문이 아니라 여기 박스 문장이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 제시문에서 지문에서 단절을 찾는 것이다. 됐습니까? 사실은 스포를 좀 하자면 여기는 38번, 39번이 전부 다 단절로 끝나는 문제들이 돼요. 그 다음에 쌤 단절이 없으면요. 그때는 제시문과 지문에 그때부터는 소재를 일치시키는 건데 요거는 내가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사실은 뭐랑 똑같습니까? 36, 37의 순서별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제시문이 어려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잘 읽어도 지문 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은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땡큐고요. 안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일단 지문 속에서 뭐를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버트가 나오면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버트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문장에 정답이 3번이라고 했을 때 이 3번 위에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지점에 얘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버트의 내용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변할 것이고 이 버트의 내용이 플러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 지점이 얘가 들어가는 지점이 되겠다. 그러니까 버트가 보이는 순간 요것은 무슨 상, 흐름상 단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하게 되게 얘가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얘를 평가원에서 항상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출제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중요도가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시문에 뭐가 있다? but, however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문 내에서 흐름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실제 역사 상황에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다. 과학이라는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은 변수가 어때? 변수가 많으니까 과학 법칙을 측에 적용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지점을 딱 찾아가지고 답으로 꽂으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가볼까? 보겠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Since history, 역사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A body of는 많으냐? much.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뭐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과학으로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to 동사는 얘랑 명렬이겠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제시하려고 한대요. 과학적인 설명을 뭐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발달에 대해서 과학이 뭐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역사가 이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 과학으로서 그것을 역사를 과학으로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설명 역사적인 이벤트나 발달에 과학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뭔가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하겠죠. 됐습니까? 역사는 쉬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모든 이벤트가 accounted for 설명될 수 있으면 뭐에 근거해서 1년에 단순한 법칙, 뉴턴 법칙과 같은 이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과학적인 설명으로 역사를 퉁치려고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물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be subject to 뭐뭐의 영향을 받기 쉽다. 뭐뭐 되기 쉽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요. 죽음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쉽다. 이거 보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근데 there are no 어떠한 동등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할 뿐이죠. parallels. 또한 어떠한 법칙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느낌 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래 하는데 갑자기 왜 법칙이 없어? 오로지 경향성만 있다라고 합니다. There is no inevitability. 그러니까 필연성이라는 게 없어요. 가능성일 뿐이지. 잠깐만.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중력의 법칙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죽는 운명이다. 법칙을 따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법칙이 없다. 경향성만 있을 뿐이다. 동일한 상황은 없다. 그냥 유사할 뿐이다. 필연성이라는 건 없다.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그럼 모든 법칙이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더 읽어볼까? 항상 기회와 대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는 기회와 대안들이 있습니다. 마치 항상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제한시키는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이지요. 과학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어디에? 멱사 에피소드에. 4번 문장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3번 뒤에부터 똑같은 건 없고 법칙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장을 보세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적 요소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적 개념, 이 법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변수가 많다는 거, 동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유사할 뿐이지. 경향성이라는 거 법칙이 아니라고요. 답은 3번. 4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기회나 딱 정해진 게 없고 기회나 대안, 딱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요. 대안들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법칙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의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치 뭐처럼 항상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컨디션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성취할 수도 있고 없는 것 잠깐만요. 왜 이래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성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변수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위의 문장과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향성이 있는 것 뿐이지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포괄적인 문장이 얘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성향, 인간의 경향성 같은 인적 요소에 예측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법칙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흐름이 꺾이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뭐를 찾는다? 단절을 느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디로? 제시문으로 가는 순간 이것은 딱 붙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제시문에 매몰돼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보는 것보다는 지문으로 오셔가지고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단절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단절을 못 느꼈어. 대신에 지문을 한번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시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바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선지가 아니라 2개 내지 3개의 선지를 고민하면서 소재를 맞춰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끝. 하나 더 해볼게요. 39번. counteract라고 하면은 act가 행동하는 거니까 카운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반대가 카운터죠. 그래서 반대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하다, 대응하다가 되죠.
그 다음에 all the way인데 요것은 외우세요 그냥. 뭐뭐 하는 내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강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kin to A는 A와 유사한이야. 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고 어휘만 딱 보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보자. To counteract this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고 당신은 can turn 돌릴 수 있습니다. 아 볼륨이니까 볼륨은 all the way down 무슨 말이야? 완전히 낮출 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신은 볼륨을 완전히 down, turn down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combine 뭐뭐 하면서 transforming 번화시키면서 무엇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뭘로 변화시키는 거냐면 experience 어떤 경험으로 변화시키면서 어떤 경험이냐면 akin to 뭐와 유사한 tropical fish 열대어를 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으로 변화시키면서 무엇을?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단지 그냥 열대어 보는 것 정도와 유사한 경험으로 변화시키면서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야. 쌤 여기 디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앞문장에 디스를 받는 게 있을 거니까 이 디스를 찾아가면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데 디스라는 게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얘를 믿고 갔다가 즉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쉬운 문제들 이야 풀리겠지만 안 풀리는 게 대다수일 거고 평가 문제는 거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효용성은 지문의 단절을 느낀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보고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풀어보시면 딱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를 지키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죠? 가볼까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신은 볼륨을 완전 줄여가지고 TV 프로그램 보는 것을 그냥 열대어 보는 거와 유사한 그런 경험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갈 때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흥미를 주고요. 자극시킵니다. 무엇을? 이 시청자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텐션 주의를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시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들은 기대되어져요. set aside 분리시켜 놓기를 무엇을? 그들 자신의 생각을 분리시켜 놓고요. 집중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어디에? 상업적 메시지와 프로그램 컨텐츠에. 그치? 이 TV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생각들을 멈추고 TV에 몰입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죠.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이끌려고 한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볼 때 시청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put aside 치워놓고서 집중하는 거야. 어디에? 커머셜 메시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상업적 메시지 TV 프로그램 아니야. 그치? 그리고 TV 프로그램 컨텐츠.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독자의 그 시청자의 집중을 캡처,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뭐 하게끔? 랩싸게끔. 어디에? 평화로운 생각에 빠지게끔 허용돼서는 안 돼요. 대인은 누구야? 뷰어스가 되겠죠. 어때요? 이어지죠. 계속해서 TV를 볼 때는 자기의 잡생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TV에 빠져들게끔 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되잖아. 마치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피쉬탱크 앞에서 멍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피스풀한 소트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만 합니다. 괜찮죠? 방식인데 TV가 이것을 성취하는 방식. 이것은 뭔데? 독자들이 TV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채널을 돌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것을 성취하는 방식은 뭐 함으로써 그것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릴렉싱 무슨 말이야? 편안하게 보이지 못하게끔 예방함으로써이다. 이 말이죠. prevent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TV의 이미지가 너무 릴렉싱해 보이지 않게끔 예방함으로써야. 됐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가 나가지 않게끔, 딴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노는 거니까. 어디에?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심이 없대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나 오직 어디에만?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이 생깁니다. 잠깐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TV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래? 너는 더 이상 TV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답은 4번. 끝.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TV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건데 TV에 집중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할 수 있냐면 TV 볼륨을 줄여버려.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 보는 것, TV 보는 것을 마치 뭐처럼 그냥 열대어 보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듣고요. 열대어를 보고 있으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끄기 위해서는 볼륨을 줄여가지고 그 경험이 마치 수족관의 물고기를 보는 경험과 똑같다라고 느껴지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물고기를 보는 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끝. 그러면 그것은 중립적인 이벤트, 재미가 없고 좋고 없음이 또 없는 거죠. 좋고 나쁨이 없어. 중립적인 사건이고요. 반복적이고 차분해진대요. 어떤 방식으로? 물고기의 움직임이 차분한 그런 방식으로. 됐습니까? 끝이야. 답은 4번. 뭐 한다? 단절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단절은 무슨 단절? 의미상, 흐름상 단절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A였다가 B로 가는 거. 됐습니까? 아니면 명시적으로 지금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 서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얘가 없어. 그러면 단절 느껴지겠죠. 제시문에 얘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방식이다. 요게 안 되실 때 다음에 하겠지만은 소재를 뭐와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 소재를 일치시킨다. 지금은 지문을 다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소재 일치시키는 게 쉬울 수밖에 없어진다. 이 얘기를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거 좋은데요. 당부하고 싶은 거 뭡니까?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능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보는 그 체력이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는 보고 언제는 가져가고 언제는 보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알겠습니까? 끝까지 이왕 하는 거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그 실력이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